안녕하십니까. 실리콘2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또 실리콘2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오늘 실리콘2를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지금 살펴볼 내용은 지금 주봉상의 최고점이 54,200원이었습니다. 작년 6월 달인데 지금 딱 1년 만에 어떤 상황이에요? 쌍봉을 지금 완성하러 가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주봉상에서 쌍봉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쌍봉에서 그냥 바로 위로 돌파가 나오는, 흔히 말하는 N자형 지금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실리콘2가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당연히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인데,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게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격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A라는 가격과 B라는 가격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B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A라는 가격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A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B라는 가격대까지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영상 하나를 보시면 제가 38,60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최근에 물량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하는 가격 매물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돌파를 또 했다가 눌릴 때, 특히 오늘 같은 날 제가 매수를 못했으면 이런 날 하는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저 당시 시점이 제가 5월달 요 네모칸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선 딱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매물대입니다. 제가 이 매물대 활용하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매물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실리콘2라는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실리콘2는 뭐 화장품 관련된 회사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실리콘2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액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얘가 미국에다가 이제 물류센터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여기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을 보시면은 확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유보율이 지금은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죠. 유보율은 말 그대로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을 말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바로 22년도, 23년도에 쭉 떨어져 버렸죠. 한마디로 물류센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진출했다라는 거는 더 큰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결국은 그에 따라서 계속 실적은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매물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하나 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서 노란색 화살표가 뜨는 건 항상 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장소는 요 매물대 라인에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월 8일 날 제가 조금만 더 넓게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요 노란색 매물대가 터졌었던 매물대 라인은 바로 요 라인입니다. 여기 핑크색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요 매물대에서 안 터지면은 올라가다가 눌림 조정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갑자기 파란색 화살표가 떴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요 파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눌림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노란색의 매수 화살표가 뜨더니 그 다음엔 다시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월 2일 날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지금 분명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건 결국은 요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죠? 지금 주봉상에서의 최고점이 54,200원이에요. 지금 당연히 요 네모칸 구간이 매물대로 쌓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때를 지금 네모칸을 보시면 어때요? 작년 6월달, 7월달 그렇게까지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지금 요 전고점은 분명히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나 여기에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실리콘2는 또 슬금슬금 가다가 다시 살짝 눌림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도에 대한 화살표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실리콘2 이렇게 종목명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실리콘2에 대해서 화살표, 매도에 대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매도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눌렸을 때는 우리가 또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셔야 된다. 왜? 지금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다시 매물대 차트를 없애면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다라는 건 주식이 계속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동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가 떨어질 때 집중하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그때 또 눌림목에서 또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눌림을 기다리기는 이미 늦었죠. 왜? 눌림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매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도 주식이 분명히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실리콘2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실리콘2에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실리콘2가 정말 강할 수밖에 없는 건 바닥에서의 이미 매물대를 보시면 완전 거래량이 싹쓸이를 해갔죠. 물량이 싹싹 다 지금 매집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지금 실리콘2가 움직이는 거지 어떤 테마나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월봉상에서도 가장 두꺼웠었던 요 45,000원의 매물대를 지금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하고 파동만 공략을 하면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집중을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에 대한 화살표가 뜨면 바로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